전라북도 군산에서 아름다운 50대 장모님과 살고 있는 사위 부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50대 장모님이 임신을 하게 되며 사위가 출산을 위해 도와주며 생기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천년 고도의 역사와 풍류가 살아 숨쉬는 곳 유네스코 음식창에 도시답게 맛깔스러운 음식 향기가 도시 곳곳에 배어있고 고즈넉한 근대문화유산의 정취와 판소리 가락의 흥취가 어우러진 예향의 도시 바로 이곳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이 지척인 선유동의 오래된 골목길 안쪽에 향담이라는 아담한 이름의 전통 차집을 겸한 한옥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남들이 듣기에는 조금은 기구할지 몰라도 서로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젊은 어머니 박혜진 여사, 그녀의 외동딸이자 32세의 꽃다운 청춘 강지우, 그리고 이 집안의 든든한 사위이자 혜진에게는 친아들 같은 존재 윤태연. 그들의 삶은 마치 정성껏 우려낸 녹차처럼 맑고 향기로웠으며 겨울밤 차집 화로의 온기처럼 서로에게 따스함을 나누어주는 소중한 안식처였다. 윤태연의 어린 시절은 남들처럼 평탄하지 못했다. 기억조차 희미한 아주 어린 나이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군산 시내의 한 보육원에서 자라났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늘 가슴 시린 그리움이자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아픔이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이나 외로움을 겉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 홀로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는데 익숙해져 갔다.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편견 속에서도 그는 결코 엇나가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시련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단단하고 속 깊은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어붙은 듯 보이는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갈망과 따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겨 평범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웃고 울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꿈. 그 꿈 하나를 등대 삼아 그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갔다. 그의 성실함과 강한 의지는 마침내 빛을 발했다. 그는 군산의 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봄바람처럼 불어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운명의 여인 강지우를 만나게 되었다. 지우는 군산의 맑은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고 한옥 처마의 고운 곡선처럼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기운은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마음씨는 누구에게나 편안한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처음 태연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누구보다 순수하고 강인한 영혼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편견 없이 먼저 태연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태연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순수하고 조건 없는 관심과 애정 앞에서 당황하면서도 서서히 자신의 둘레를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녀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지유의 존재는 그의 황량하고 메마르기만 했던 삶에 처음으로 피어난 눈부시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희망의 꽃이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를 대학 캠퍼스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듯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다. 지유의 어머니 박혜진 여사는 25세라는 이른 나이에 지유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딸을 키우며 군산 근대역사지구에서 향담이라는 작은 전통 차집을 꿋꿋하게
운영해온 강단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곱고 젊은 외모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늘진 눈가에는 홀로 딸을 키우며 겪었을 모진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딸이 처음으로 마음에 품고 데려온 고아 출신이라는 청년 태연을 만났을 때 그의 어려운 처지를 먼저 헤아리며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그녀 역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왔기에 세상의 편견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을 태연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연에게 자네도 참 고생이 많았겠구먼. 이제부터는 나를 그냥 어머니라 부르게. 그리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내게 기대도 좋네 하며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는 갓 지은 따끈한 밥에 정갈한 나물 반찬, 그리고 직접 담근 향긋한 유자차를 내어주며 그의 허기진 마음을 먼저 채워주었다. 그날 태연은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앞에서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혜진 여사는 태연에게 단순한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꿈꿔왔던 어머니의 빈자리를 따스하게 채워주는 하늘이 맺어준 어머니였다. 태연 역시 그런 혜진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깍듯이 모시고 진심으로 따랐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장모님이라는 서먹한 호칭 대신 늘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아 어머니라고 불렀다. 혜진 여사 또한 말수는 적지만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과 책임감이 묻어나는 사위 태연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의지했다. 태연은 대학 졸업 후 군산시의 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보람된 삶을 살고 있었고, 지우 역시 대학원에서 미술 치료를 공부하며 어머니의 차지위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양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서 군산 선유도 공원의 아름다운 은행 나무 아래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언약식을 올렸다. 결혼 후 태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 혜진 여사를 모시고 함께 살기를 원했고, 혜진 여사 역시 아들 같은 사위 친딸 같은 며느리와 함께하는 삶을 세상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흔쾌히 허락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혜진 여사가 운영하는 차집 향담을 겸한 한옥집이었다. 선유도 공원과 근대 역사지구가 지척인 선유동의 고즈넉한 골목길에 자리한 그 집은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월의 멋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정겨운 공간이었다. 차집으로 사용되는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함께 계절마다 다른 빛깔의 야생화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안채로 이어지는 좁은 복대는 혜진 여사가 손수 만든 규방 공예품들이 아기자기하게 걸려 있었다. 집 안에서는 늘 혜진 여사가 직접 덮어 만든 향긋한 꽃차내음과 태연이 좋아하는 은은한 커피향, 그리고 지유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 없이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근대 역사지구 골목길을 산책하며 돌담길의 정취를 만끽하거나 군산진포 해양공원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가을 바람을 즐겼다. 저녁이면 차집 마루에 둘러앉아 혜진 여사가 내어주는 따뜻한 차와 다식을 나누며 오늘 하루 서로에게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정겹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태연은 이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행복과 깊은 마음의 안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버려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지유와 하늘 아래 단 하나뿐인 존경하는 어머니 혜진 여사가 있었고, 그들이 함께 사랑으로 지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견고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그를 세상의 모든 시련과 외로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그는 이 소중하고 눈부신 행복이 부디 영원히 지속되기를 매일 밤 차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군산진포의 야경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만 인생의 길목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숨어있는 법,
잔잔하던 그들의 행복에도 예고 없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32세 태연과 지유의 삶은 군산의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연은 사회복지사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고, 지우는 미술치료사로서의 꿈을 키우며 어머니의 차집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휴식을 선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었다. 적어도 그 늦가을 지독한 가을 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예기치 못한 끔찍한 비극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 전까지는 지우는 그날 오후 차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4일째 계속된 비로 근대 역사지구 돌담길은 흠뻑 젖어 있었고, 특히 선유로로 오르는 가파른 돌계단은 초록빛 이끼까지 끼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지우는 발밑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그만의 미끄러운 돌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몇 개 단을 딱딱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근처를 지나던 관광객의 신고로 지우는 급히 군산시내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태연과 차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다. 연락을 받은 혜진 여사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에서 마주한 지우의 상태는 너무나 위중했다.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뇌출혈과 뇌부종 담당 의사는 급히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뇌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설사 살아난다 해도 의식을 되찾거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비극적인 진단이었다. 평생 의식 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은 태연과 혜진 여사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혀 묻혔다. 혜진 여사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태연은 텅 빈 눈으로 수술실 문만 망견자실하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쁜 숨만 간신히 내쉬고 있다는 현실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깊고 어두운 절망의 심연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지우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차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한때 군산한지의 고운 빛깔처럼 맑고 화사했던 그녀의 얼굴은 사고의 충격으로 심하게 부어 창백했으며 별처럼 반짝이던 눈동자는 바깥의 빛을 보지 못할 것처럼 굳게 감겨 있었다. 태연은 직장에 기약 없는 휴직계를 내고 병원 환자 보호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밤낮으로 아내의 곁을 지켰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의 생기 없는 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굳어가는 관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며 혈액순환을 도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귀에 그녀가 평소 좋아했던 잔잔한 국악 가락을 들려주거나 예전에 함께 여행하며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나지막이 속삭여 주었다. 지우 씨 기억나요? 우리 작년 봄에 근대 역사지구 돌담길 걸으면서 당신이 나에게 불러주었던 노래, 그 노래 다시 듣고 싶어요. 제발 눈 좀 떠서 다시 한번 나에게 그 노래를 불러줘요. 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그의 눈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혹시라도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의 애타는 사랑이 아내의 잠든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닿아 그녀를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기루 같은 희망을 그는 놓아버릴 수가 없었다.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마음은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피폐해져 갔지만 그는 결코 아내의 손을 놓을 수도 그녀 곁을 떠날 수도 없었다.
혜진 여사 역시 딸의 곁을 지켰지만 하루하루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듯한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녀는 차집 운영을 잠시 접었고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머물며 딸을 간호했다 하지만 그녀는 밤이 되면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소리 죽여 울었다. 25세 어린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직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억척같이 살아온 그녀였다. 이제 겨우 딸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왜 또다시 이런 가혹한 시련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남은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놓고 싶었다. 그런 장모님의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는 태연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은 잠시 접어두고 어머니처럼 여기는 장모님을 먼저 위로하고 붙잡아 주어야만 했다. 어머니 너무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지유 씨 어머니 딸 아닙니까? 얼마나 강하고 씩씩한 사람인데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 곁에서 그리고 지유 씨 곁에서 끝까지 함께 버틸 테니 어머니는 저만 믿고 제발 기운 내십시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지유 씨는 정말 누가 의지하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굳건하고 믿음직한 태도는 깊은 슬픔과 절망의 강물에 휩쓸려 가던 혜진 여사가 간신히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밧줄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위의 넓고 든든한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며 그의 존재 자체에 큰 위안과 의지를 얻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지유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고 병원비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태연과 혜진 여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집과 차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큰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다. 바로 그때 지유의 고모이자 혜진 여사에게는 시누인 정곡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혜진 여사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했을 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고 조카 지유가 고아 출신인 태연과 결혼하는 것마저 못마땅해 했던 터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혜진 여사와 조카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이내 날카로운 본색을 드러냈다. 옳게 이게 다 팔자소관 아니겠어요? 그러게 내가 처음에 저 고아 놈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잖아요. 저놈 때문에 우리 지유가 젖골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저렇게 돈만 축내면서 병원에 붙어 있을 거예요. 저러다 집안 거덜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보니 지유는 가망 없어요. 차라리 이쯤에서 깨끗하게 인공호흡기 떼고 보내주는 게 옳게 한 태도. 그리고 우리 죽은 동생한테도 더 나은 길일지 몰라요. 그녀의 말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속삭임처럼 잔인하고 악독했다. 태연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망발을 함부로 짓거리는 겁니까? 지유 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의 시누이는 잠시 주춤했지만 어디 두고 보자. 는 악담을 퍼붓고는 돌아섰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인 칼날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할 수 있는지를 그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만 부는 것은 아니었다. 태연의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직장 동료들과 청소년 지원센터 아이들은 윤태연 선생님 돕기 모금 운동을 벌여 상당 금액의 성금을 모아 전달해 주었고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가 선생님을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격려의 배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군산대학병원의 주치의 오 선생 역시 태연과 혜진 여사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에 깊이 감동하여 지유의 치료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며 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의료비 지원 제도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애썼다. 또한 혜진 여사의 차집 향담 근처에서 한지 공예품 가게를 운영하는 오랜 친구 은숙 씨는 거의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혜진 여사의 말벗이 되어주고 차집 운영을 잠시 맡아주며 그녀의 짐을 덜어주었다. 그녀는 신우이의 만행에 분개하며 언니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 언니랑 태연 씨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지유 틀림없이 일어날 거야. 내가 옆에서 꼭 힘이 되어줄게. 라며 따뜻한 우정과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태연에게는 또 다른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그가 어릴 적 보육원에서 친형처럼 따랐던 민수 형이 수소문 끝에 연락을 해온 것이다. 민수 역시 보육원 출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자수성가하여 지금은 군산에서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태연의 사정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태연아, 얼마나 힘들었냐. 혼자서 너무 애쓰지 마라. 이제 형이 왔다. 내가 비록 큰 힘은 못 대주겠지만 내 곁에서 내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 보육원 출신들 끈끈한 거 알지? 우리가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는 태연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들은 태연과 혜진 여사가 칠흑 같은 절망의 밤속에서도 완전히 희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간신히 버텨낼 수 있는 소중하고 값진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혜진 여사는 5일 전부터 느껴왔던 몸의 미묘하고도 심상치 않은 변화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미 오래전에 폐경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불규칙하게 소량의 출혈이 있었고 평소에는 잘 먹던 음식 냄새에도 속이 울렁거리며 헛구역질이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만 새콤한 과일이나 음식이 당겼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동네 산부인과 의원,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또 한 번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임신 50대 중반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것도 하나뿐인 딸이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 누워있는 이 기막힌 시기에 찾아온 새 생명의 소식. 그것은 그녀에게 기쁨이나 축복이기보다는 마치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감당하기 벅찬 또 다른 시련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쏟아지는 굵은 눈물줄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러니하고도 기막힌 운명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착하고 가여운 사위 태연에게 이 사실을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고 어두운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군산의 가을 밤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낮고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혜진 여사는 6일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하며 깊고 어두운 번민의 시간을 홀로 견뎌냈다. 자신의 뱃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기척은 분명 신비롭고 경이로운 경험이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하게 느껴졌다. 50대 중반이라는 이제는 할머니 소리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에 아이를 건강하게 품고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의학적인 두려움, 보수적인 가풍이 강한 군산이라는 지역 사회, 특히 근대 역사지구라는 좁은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될 따가운 시선과 입방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사랑하는 아내의 병환으로 몸과 마음이 쇠진할 대로 쇠진해 있는 착하디 착한 사위 태연에게 차마 감당하기 힘든 큰 짐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죄책감이 밤마다 악몽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차마 태연에게 이 사실을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혼자서 애끌내는 속을 하며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입맛은 완전히 잃어버렸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그녀의 얼굴은 나날이 헬쑥해져 갔으며 한때 굳세고 당당했던 눈빛은 깊은 시리와 불안으로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곁에서 매일같이 장모님을 지켜보던 태연이 그녀의 이런 급격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예가 없었다.
그는 장모님이 평소 좋아하던 군산 고추장, 삼겹살조차 입에 대지 못하고 밤이면 깊은 한숨과 함께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모습을 보며 필시 무슨 크나큰 걱정거리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장모님의 방문을 두드리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염려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혹여. 제가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시누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무슨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장모님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깊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혜진 여사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것일 뿐이라고 애써 둘러댔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사위의 깊고 따뜻하며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결국 참고 참았던 눈물의 둑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어렵게 그리고 너무나 미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연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 무슨 면목으로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 못난 어미가 염치 없게도 이 나이에 아기를 가졌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듯 작고 떨렸으며 고개는 죄지은 사람처럼 깊이 숙여져 차마 들지 못했다. 태연은 그 충격적인 고백을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강렬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처럼 여기는 장모님의 임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보거나 예상해 본 적 없는 너무나 뜻밖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런 말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멍하니 장모님의 동그랗게 떨고 있는 등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혼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의 충격과 당혹감은 이내 다른 종류의 강렬함을 하고도 뜨거운 감정으로 빠르게 변모해 갔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친아들처럼 거두어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하늘 같은 연민과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뼈속 깊이 새겨진 강철 같은 책임감. 그리고 이 기막히고도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도 어쩌면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복잡하고도 간절한 감정의 교차였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눈물을 흘리는 장모님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앙상하고 떨리는 어깨를 자신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감리, 그리고 힘주어 감싸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떨고 있는 장모님의 손을 자신의 크고 투박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믿음직한 두 손으로 굳게 잡고 세상 그 어떤 친아들보다 더 든든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이 무겁고도 놀라운 비밀을 혼자 가슴에 안고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셨습니까? 하지만 어머니, 제 눈을 똑바로 봐주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어머니께서 부끄러워하시거나 죄책감을 느끼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칠흑같이 어둡고 막막한 절망 속에서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주신 한 줄기 빛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일지도 모릅니다. 지유 씨가 저렇게 기약 없이 누워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주시려고 특별히 보내주신 귀하디 귀한 생명이 아닐까요? 그는 잠시 목이 메는 듯 뜨거운 숨을 고르고 더욱 깊고 진실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장모님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저에게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이 넓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윤태현은 박혜진 여사의 손을 잡고 지유의 곁에서 아기를 건강히 낳을 준비를 다짐했다. 군산의 향담 차집은 다시 따뜻한 웃음으로 채워졌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